1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및 법 적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일반법, 특별법,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그래서 1번에 오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했는 거다 말이지. 그래서 이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된 판례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2번 보면은 부동산 매매 등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우리 상법 규정에 따라 보면은 상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그렇죠. 상인이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인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받을 때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행한 중개행위의 대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그 판례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2번도 오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에 대한 보수는 우리 민법 565조 규정에 따르면, 6조 규정에 따르면은 매매 계약 체결에 소요된 비용에 속하기는 하지만은 민법 규정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의뢰인 쌍방이 각각 부담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균분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X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3번 지문 같은 거를 오라고 답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간혹 있어요. 그렇죠. 1차 민법을 열심히 했는데 공인중개사법 과목은 공부를 안 했어. 안 하다 보면 민법 선생이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 균분해서 부담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틀려버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3번 쌍방이 균분 부담이 아니고 뭐 각각 부담입니다. 각각 부담. 자, 근데 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봐봐요.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 그렇죠? 자, 봐봐. 이 쌍방으로부터 다 의뢰를 받게 되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뭐 각각 받잖아. 각각. 그렇죠. 근데 각각 받는데 만약에 중개 보수를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 하면서 나왔어. 그러면 요도 100만 원 받고 뭐 요도 100만 원 받느냐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각각 받기는 받는데, 왜냐하면 중개 보수 금액은 요 중개 의뢰 계약을 체결하잖아. 중개 계약을 체결하잖아. 요 중개 계약에서 보수를 얼마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 약정된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70만 원 약정했을 수 있고 이쪽 중개계약에서는 뭐 80만 원 이 약정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중개 보수 계산할 때 산출 공식에 따라서 계산한 거에 100만이라 하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다? 한도액을 말하는 거야. 한도액.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약정을 해서 받는 거거든. 설사 약정할 때 여기에 110만 원 약정했다 칩시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한도가 얼마 나왔다? 100만 원 나왔다. 그럼 얼마까지밖에 못 받는다? 1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아. 초과되니까 10만 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중개보수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금액은 이렇게 묻는다. 최고 한도액은 이리 묻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실무로 가면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뭐 요 약정된 금액을 받는 거다 이 말이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실무에서는. 자, 4번에 지역농협도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에 관한 중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그러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농협동조합법에 보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안 하고도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중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지문을 통해서 한 개 더 기억해 둡니다. 지역농협은 주택 중개업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만? 농지만. 알겠어요? 그것도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중개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그런 거다 말이지. 이 지문을 통해서 한 개 더 익혀 둔다라는 거야. 여유로. 5번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소위 특수법인이죠. 그 자도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얼마? 2천만 원 이상 해가지고 보정관계증서사본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신고해야 됩니다. 자, 옛날 법에서는 지역농협만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 지역농협이라는 글자를 뭐로 바꿔부느냐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4개의 특수법인이 다 보정 설정을 얼마 하게 돼 있다? 2천만 원 이상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확실히 틀린 거다. 이거 틀린 사람은 없죠? 오늘 아침에 했는 긴데 알겠어요. 그래 봐봐. 이걸 근데 15개인가 16개 맞췄다 하는 사람이 이거 아침에 했는 것보다 이 틀린다라는 것은 실수해가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 실수도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2번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내는데 유치권도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았어요. 시험에 좀 자주 등장하는 판례였어요.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병현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요 경우가 단독중개가 공동중개가 단독중개아이가 말이지. 그렇죠? 단독중개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오지.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긴 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등록 안 했으니까 공인중개사는 맞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요리 되는 거죠. 4번 부동산 중개인은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선해주는 사실행위다. 중개행위 그 자체는 사실행위,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는 법률행위 그런 거다. 맞지? 제가 본수업 할 때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은 요거다 그랬어. 알겠어요? 요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뭐란다? 법률행위라 그래요. 법률행위. 그래서 제가 본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드렸잖아. 제하고 오늘 제가 한 잔 살 테니까 술 한 잔 하실래요? 하니까 상대방이 그럽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청약을 했고 상대방은 성낙의 의사표시를 해가 합의가 됐잖아. 그럼 우리는 무슨 행위를 했다? 법률행위를 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가 술집에 가가지고 쭉 따라가지고 건배하는 행위를 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건배 행위에는 의사표시가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건배하는 행위 그 자체는 뭐다? 사실행위다라는 소리야. 그 2차는 또 지가 샀는데 그러자 하니까 또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잖아. 알겠어요? 됐죠? 5번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면은 보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서 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만약에 무등록자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무등록자라도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니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지. 그래서요. 5번이 틀려버렸지. 3번 또 용어정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다 뭐다? 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자격 취득한 자의 종류가 우리가 세 종류로 공부를 하잖아요. 세 종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무슨 공인중개사, 장롱 공인중개사 그러세요. 그 다음 뭐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 세 사람이 다 공인중개사다 이다. 공인중개사다. 다 자격 취득한 사람 맞나?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등록했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등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등록했든 안 했든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 아니다. 공인중개사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러네. 응? 그래서 우리가 알겠어요. 이걸 억지로 일부 교재에서는 어떻게 또 설명하는 교재가 있느냐면 방문각 말고 이 세 사람이 다 공인중개사잖아.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다 가리키는 공인중개사, 이걸 광의의 공인중개사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광의의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제 광의의 공인중개사 있으니까 뭐 협의의 공인중개사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겠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 협의의 공인중개사는 요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 자격증만 취득해가 장로 속에 처박아낸 사람, 요 사람을 뭐다? 협의의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런데 실전에 시험 문제에서는 광의 협의회가 구분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공인중개사 하면 이 세 사람 다 가리키는 거 안 가리킨다? 다 가리키는 거다. 알겠어요. 자격 취득한 자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험 출제자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리 물어봐. 머릿속에 세 명을 다 떠올리가 OX 여부를 판단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이지. 그 다음 2번 지문에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도 중개행위다 아니다? 중개행위다라는 거죠. 그 해당하지 않는다. 거의 틀려버렸잖아. 그래서 자, 요 지문 갖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하는 거는 중개다 중개 아니다? 아니지만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하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뭐다? 중개행위다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3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였더라도 중개 보수를 받았다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봐야 된다? 안 본다, 못 본다라는 거죠. 아무리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복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거꾸로 읽으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죠. 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대 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일 경우에는 그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봐봐요. 요 관점은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될 때 활용을 좀 많이 해요. 제가 강의할 때 이게 이제 중개사무소다라는 거지. 중개사무소. 누구의 중개사무소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사무소다. 법인 사무실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법인의 상호가 삼성이야. 삼성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법인의 이름이 뭐다? 삼성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인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하려고 하면 반드시 대표자는 누구라 해야 되노? 공인중개사라 해야 되지. 대표자도 임의가 임원 아이가? 임의라. 그래서 A가 대표자입니다. 알겠어요? 대표자. 그러면 B, C라는 사람도 임원으로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임원이 지금 몇 명? 3명이다 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라 해야 되잖아.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니까 2명의 3분의 1 이상은 몇 명이고? 1명이지 뭐. 알겠습니까? 아니면 2명 다도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A도 자격증 갖고 있고 B도 자격증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C는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되고. 그렇죠? 그럼 이 둘 다 소속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A, B 둘 다 소속 공인중개사 맞다. 알겠습니까? 둘 다 임의잖아.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잖아. 어? 소속 공인중개사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에? 그러면 이제 임원이 아닌 사람이 DE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 사람이 자격증 있을 수 있잖아. 누구다? 소속 공인중개사다. 그렇지.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임원인 자가 있고 뭐 임원이 아닌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임원이라도 자격증 갖고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임원이 아니더라도 자격증 갖고 있으면 뭐 소속 공인중개사. 자, 그래 적어 볼게요. 임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 AB. 임원이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 DE 된다 이 말이지. 임원이든 임원이 아니든 둘 다 뭐고 소속 공인중개사 이거. 알겠습니까? 아, 그런 게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 공인중개사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임원이냐 임원이 아니냐 따질 거 있다 없다? 없다. 뭐만 갖고 있으면,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다 소속 공인중개사야. 알겠습니까? 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C가 자격증 있나 없나? 없잖아. E도 자격증 있나 없나? 없잖아. 근데 C와 E의 차이점은 임원이고 뭐 임원이 아니고, 이 둘 다 무슨 취급하는 거다? 중개 보조원 취급하는 거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 물어본 적이 없어. 알겠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 C와 E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법조문에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거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럼 봐봐요. 이 A와 B 임원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했잖아.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으면 고용신고 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돼. 이 사람도 고용신고 대상이야. 이 사람도 뭐 고용신고 대상이야. 이 사람도 고용신고 대상이. 이 사람은 중개보호전으로 고용신고 대상이고 그런 거예요. 임원인자도 고용신고 대상이다 이다? 대상이다라는 게야. 그래서 우리 15조 가면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두 사람을 고용인이라 하고, 고용인을 고용한 때는 알지요? 뭐 고용신고하게 돼 있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게 되네. 아직도 자꾸 임원 가면 그만 힘들어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거까지 더 갖다 붙일게요. 그러면 A, B와 C, D 있잖아. 둘 다 공통점이 소속 공인중개사잖아.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관점에서 A, B, D 이 세 사람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A, B와 D는 임원이고 뭐 임원이 아니잖아. 그러면 A, B 요 두 사람은 중개 업무 수행하잖아. 경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뭐라서? 임원이라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D는 중개 업무는 수행하는데 무슨 업무는? 경영 업무는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게야. 그러면 이 D는 임원인 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A, B가 시키면 시키는 일만 경영 업무에 보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냐 했죠? 제가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 했잖아.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이사님 가잖아. 이사님이 바로 뭐고? 임의잖아. A, B잖아. 그렇죠? 그럼 밑에 과장, 대리 하는 사람은 임의가 임원 아이가? 아니잖아. 그럼 과장, 대리 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는 일만 하노? 이사님이 시키는 일만 하던 게잖아요. 알겠어요? 그 이사한테 잘못 비면 승진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기타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5번 지문에 3번에 5번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 맞다 맞다? 맞다 아니다 가히 틀려버렸다. 아무리 보조만 하더라도 자격증 가지고 보조하는 거 아이가 이 말이지. 소속공인중개사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딱 해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플러스 보조 업무. 중개 보조원은 뭐 보조 업무만 요리되는 기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4번 중개 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1. 금전 채권은 아까 어디 안 나왔나? 안 나왔나? 1번 금전 채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금전 채권의 양도 계약이죠. 매매 계약을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다. 오, 판례죠. 중개 대상물로 우리가 규정해 놓고 있는 건물이라 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도 포함한다라고 보는 것이 뭐 대부분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로서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대상물이다 하는 판례가 나왔고 3번은 뭐예요? 권리금이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세요. 4번 대토권이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러세요. 자, 5번,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하면서 맞췄다. 그러면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5번이 생소하다 안 생소하다? 조금 생소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하는 게 없는데 공법에서 들어봤지? 정비사업에 관한 법인. 그 법에 보면 정비사업 절차상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있다 없다? 있고 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아서 취득한 알겠어요? 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하는 글자를 동그라미 딱 쳐요. 입주자로.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가 아니고 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다 말이지.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하고 의미가 같나 다르나? 달라. 알겠어요? 요거는 입주권이라고 가리킵니다. 입주권이라고 부르는데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대상물이다. 그 밑에다 적어요. 그 입주권 가는 글자 밑에다가 뭐라고 적느냐 하면은 요렇게 적은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부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 대상 하는 거 공부했죠? 분양권 매매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지만은 입주권 매매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라는 거야. 그럼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중개 대상물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하는 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다음에 동호수까지 특정됐다 안 됐다? 된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까? 된 겁니다. 그러세요.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입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중개대상물 및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나서 그러세요. 기업 공장재단이죠. 니은 명인방불로 쓴 수목의 집단이죠. 이건 쉽지. 그럼 이 기업과 니은은 확실히 중개대상물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그러면 답은 벌써 뭐 1번 자동적으로 나와버렸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일부러 제가 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1, 2, 3, 4, 5에 3개짜리 있다 없다? 없죠. 2개짜리죠. 그래서요. 디귿 읽어봐봐요.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줄 거예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요 표현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하는 말하고는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 입주권이라고 실무에서는 부른다 이 말이지. 그죠? 자, 한 번 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분양권 하는 용어, 입주권이란 용어 그래서 많이 쓰잖아. 쓰는데 법률 용어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냥 실무에서 그냥 사용하는 용어야.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 도시민주환경정비법 공부 시간에 들어봐도 입주권, 분양권 가는 거 용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알겠어요? 그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법률 용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출제자가 그냥 막 분양권, 입주권 이 세 글자만 갖고 시험 문제를 못 내는 거야. 그 분양권, 입주권 하는 글자를 낼 때 앞에 뭘 문장을 갖다 붙여준다 안 붙여준다? 붙여줘요.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런 표현 갖고 구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리얼은 세차장 구조물이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한 그런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토지 정착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그렇죠? 6번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문. 그렇죠? 많이 봤을 거야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고 그때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좀 자주 물어보더라고. 이걸 자주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출제하러 들어가신 분들 중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위원회다 보이겠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걸 활용을 좀 많이 하는 게요. 2번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났부터 안 지났부터? 지났부터 이 말이지. 지났으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세요. 3번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2월이 아니다. 4번 정책시민위원장은 누가 되도록 돼 있다? 차관이 되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차관이 2명이에요. 1차관, 2차관인데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차관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위원장 이꼬르 누구다? 차관이다. 그렇죠. 차관이다. 그렇죠. 5번 누구든지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의하는 행위를 알선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년에 신설된 규정이죠. 요 알선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몇 년짜리로? 1년짜리로. 알겠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자, 근데 지금 6번까지 풀어봤는데 알겠어요. 틀린 사람, 한 문제라도 틀린 사람. 근데 쟤하고 같이 이리 쭉 읽어가면서 알겠어요. 가다 보니까 내가 왜 틀렸을까 하는 반성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야 돼요. 반성이 안 생기면 그 공부가 전혀 안 돼인 사람이다. 알겠어요. 7번 자격증 및 등록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알겠어요. 우리 법에는 자격증도 있고 무슨 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다라는 거죠. 두 개를 한꺼번에 묻겠다. 공인중개사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은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할 수 있나? 없어요. 대가 받든 안 받든 자격증 양도 대여는 금지다. 2번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이것도 작년에 신설된 거죠. 몇 년짜리? 1년짜리다. 그러세요. 이 신설된 게이기 때문에 원래 꼭 나올 거예요. 아마 자격증 알선, 대여 알선, 등록증 대여 알선. 1년짜리입니다. 그 다음 3번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다. 다시 이 표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케 할 위험성이 있는 명칭이라고 한다면 무슨 명칭으로 취급해버린다? 유사 명칭으로 취급해버린다 하는 그 관점. 알겠어요? 자, 또 한 가지 더 구조됩니다. 그러면 유사 명칭 사용하면 위반이잖아. 몇 년짜리? 1년짜리. 알겠어요? 1 곱하기 1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제법 오래됐는데 한 10여 년 전쯤으로 기억나는데 아예 문제 한 문제가 이 나왔어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벌칙은 걔가 바로 물어버렸어.
그래 답이 뭐로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걸 답으로 찾아라 하는 게 딱 그 제재만 알아도 2.5점 한 문제였도록 그렇게 낸 적도 있어요. 그러세요. 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등록 허용하나 안 하나? 안 합니다. 등록관청을 달리하든 달리하지 않든 이중 등록은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다. 그러면 이중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위반이잖아. 제재는 1년 맞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꼭 이런 현상이 생겨. 그러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몇 년짜리? 1년짜리도 된다. 그럼 둘 다 알아놔야 돼. 둘 다. 그러세요. 둘 다. 꼭 하나만 알아갖고는 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됩니다. 봐봐요. 대구시 중구에 등록했잖아. 남구에 또 등록하면 이중 등록 맞잖아.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라며 양쪽 다 등록이 날아가 버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중구도 등록 날아가고 남구도 뭐 등록 날아가고 그래 형사 고발 조치 돼 버립니다. 그러세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1년짜리. 그 다음 5번 지문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가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은 우회될까?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은 우회될까? 당연히 취소된다 해놨잖아. 이게 틀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러세요. 이게 틀려버렸어. 그러세요.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당연히 취소된다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세요. 자, 요 논리는 어려운 문제로서 자주 활용되는 포인트인데 잘 봐봐요. 그러세요. 요 논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잖아. 그러세요. 이 사람 딱 뜨면은 그러세요. 일단 증이 몇 개다? 2개다. 자격증 뭐 등록증을 낸다 이 말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자격이 취소될 수가 있나 없나? 자격증이 있으니까네. 자격이 취소될라 하면 자격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 가지고 취소되잖아. 그러면 등록이 왜 될까라는 거야. 에? 등록이 취소됩니다. 알겠어요? 왜 취소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자격이 취소됐잖아. 그러면 등록이 왜 취소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돼. 지금 뭐가 취소됐다 카노? 자격이 취소됐다 카죠.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됐으면 이 사람 맞나 안 맞나? 자격 취소됐으니까 이 사람이잖아. 이거는 무슨 사유고? 결격 사유잖아. 결격 사유가 됐잖아. 그러면 자격이 취소됐다 하는 말은 무슨 사유에 해당됐다?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 누가? 요 사람이. 맞죠? 이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뭐다? 절대적 등록 취소거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요 논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됐고 거꾸로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거꾸로 이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등록이 먼저 취소돼 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왜 될까라는 게 등록이 취소되려고 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겠나 없었겠나? 있었겠지. 그러세요. 그러면 자격은 취소될까 안 될까? 아까 여러분들 알되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그럼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래서 잡아요. 등록이 취소됐잖아. 사유가 있었나 없었나? 있었잖아. 이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 사유가 등록 취소 사유는 맞는데 이 사유가
자격 취소 사유도 해당되면은 자격증 날라가 버려요. 그런데 이 사유가 등록 취소 사유만 해당되고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격증은 안 날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봐봐요.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렇죠. 업무를 하다가 잘 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 어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얼마? 300만 원 선고받았어. 그러면 요거는 무슨 사유다?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잖아. 12가지 중에 하나잖아. 맞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됐으니까 등록이 왜 되노? 취소되잖아. 근데 이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유는 벌금행위에 그쳤기 때문에 자격 취소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논리가 돼버려요. 자격증은 안 날라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넘어갈 게 아니고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봐요. 잘 봐요. 벌금 300만 원이 아니라 그러세요. 벌금 300만 원이 아니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든 도로교통법 위반이든 알겠어요. 집시법 위반이든 징역 얼마 선고받았다? 6개월 선고받았다. 무슨 사유다? 결격사유다. 우리 12가지 결격사유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등록은 취소되는 거 맞아. 근데 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잖아. 자격증 날라가 버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 취소 사유를 안다 모른다? 몰라서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자격 취소 사유 이런 게잖아. 이런 거 알겠어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무 수행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이놈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했어. 그럼 자격 취소 된다 말이야. 세 번째 됐죠? 네 번째 자격 취소 사유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든지 아니면 형법상의 횡령이나 배임이나 범죄단체 조직죄나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죄나 이런 형법상의 일부 범죄를 위반해가 금고 이상의 형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물론 집행유예도 포함해서 거기 자격 취소 사유잖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논리를 딱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등록 취소 사유가 있어서 등록이 취소되는데 자격증은 날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 등록 취소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이 말이야. 등록 취소 사유가 자격 취소 사유도 되면 자격증 날아가고, 이 사유가 등록 취소 사유만 해당되고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격증은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등록 취소 사유가 뭔지 다 알아야 되고 자격 취소 사유가 뭔지 다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되는 이런 논리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로 출제할 때 활용을 좀 해요. 이 논리를. 보세요. 이래요. 자, 근데 그 어려운 게 출제 안 된다고 보더라도 이 논리는 확실해야 돼.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되면은 자격증은 날아갈 수도 있고 안 날아갈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될 뿐만 등록은 당연히 날아가 버린다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 논리는 기본적으로 다 가보셔야 돼요. 그 다음 8번 문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한 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개설 등록 시켜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요. 공인중개사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등록시켜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잖아.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이, 그래서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해와. 그럼 등록시켜주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라는 거야. 공무원 관련 법에 따라서 뭐다?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이 되거든. 등록시켜주면은. 알겠습니까? 그런 논리. 이런 경우도 등록시켜주면 되나, 안 되나? 뭐냐면은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닌 사람이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해와. 등록시켜주면 되나, 안 되나? 답 뭐 했다 치고, 답 뭐 했고. 또, 법인 맞는데, 공인중개사 맞는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등록 신청해 왔어. 그럼 등록시켜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질문에는 답을 제대로 뭐하고 있네. 몇 페이지, 우리 기본서를 봅니다. 기본서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114페이지를 봐봐요. 기본서 114페이지에 보면은 저 위에 등록 처분의 기속성 돼 있지. 고리가 읽어봐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뭐하고는 제외하고는 등록해줘라 라는 거잖아.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는 등록시켜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지. 1번이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해와. 2번은 등록의 무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등록시켜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한 개 갖고 물었잖아. 4개 중에 4번 갖고 질문 구성한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잖아. 이런 규정이 있더라 하면 내용은 쉬운 거잖아. 그렇죠? 네. 자, 거꾸로 물어볼게요. 우리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 또는 누구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세요.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니면 등록 신청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하니까 등록시키주면 안 되지. 맞죠? 그러세요. 그런 논리인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지만 등록 신청한다, 뭐한다? 뭐한다. 왜? 이중 소속이 되니까. 알겠어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그래서 요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봐봐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이 말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에서 스스로 문제집을 사가지고 풀어본다든가 이렇게 하잖아. 할 때, 알겠어요? 문제집에 해설이 없다면 있어도 아마 풍부하지 않을 거야. 그래갖고 문제집에 달려있는 해설 갖고 공부하면은 진도는 빨리 나가요. 그런데 공부 효과가 그렇게 안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되느냐면 혼자 공부할 때, 문제를 푸는데 답이 잘 안 비. 그러면 답을 찾기 위해서 그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본서 피놓고 찾아본다, 안 찾아본다? 찾아봅니다.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리지. 그게 공부예요. 자기 스스로가 찾아서 답을 찾아 들어가는. 그게 확실한 공부가 됩니다. 그러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그 다음 다시 문제지로 되돌아와서 그러세요. 8번에 2번 지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정들이 있죠. 등록에 관한 규정들.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무슨 법규에 해당한다?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 판례죠. 자, 봐봐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중개 의뢰인이 있어. 중개 의뢰인이. 이 사람이 요 사람한테 뭐 했다? 중개 의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일 잘한다 소문 나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 중개 의뢰를 했으면 이 사람은 이제 중개의 접수를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죠?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체결된 거다? 중개 계약이 체결됐고, 이 중개 계약의 내용 중에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알았어요? 무슨 규정을 위반했노?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아이가 3년. 맞죠? 무슨 규정을 위반했노?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지 말고 공인중개사법에는 여러 규정들이 있잖아. 여러 규정들이 있잖아. 에이? 등록 규정도 있고 인장 등록 규정도 있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규정도 있고 여러 규정이 있잖아. 어느 규정을 위반했노? 구조 등록 규정을 위반한 거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규정. 등록 안 하고 중개업 했잖아. 그 등록 규정을 위반한 거야. 근데 그 등록 규정은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강행법규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의 무슨 약정이다? 중개보수지급약정이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래서 뭐다? 이 사람이 중개를 성사시킨 다음에 이 사람한테 보수를 내놔라 해도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위반한 규정은 등록 규정을 위반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확인 설명도 잘했고, 알겠어요? 거래계약서도 잘 작성 교부해줬어. 아주 깔끔하게 잘해줬어. 그런데 무슨 규정 위반했다? 등록 규정 위반했다. 알겠어요? 이건 강행법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또 다른 사례로 봐봐. 아, 복습.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등록이야. 무등록인데 중개 행위를 할 사람이지 중개업을 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야. 이 을은.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중개 의뢰인과의 사이에 보수 지급 약정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어느 규정을 위반했노? 구조 등록 규정 위반했나? 안 했죠? 업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위반한 게 없어. 그러면 이 보수 지급 약정은 뭐 유효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차이가 뭐고? 이거는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뭐 업으로 하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업으로 하려면 사전에 뭐 했어야 되는데 등록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 이거 위반한 거다 이 말이야. 이 규정은 무슨 법규다? 강행법규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 우리가 법 공부를 완벽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잘 봐요. 자, 민법은 조문이 1118개 조문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피부로 못 느껴.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51개 조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51개 조문을 공부를 완벽하게 했다 칩시다.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하면 요런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9조 위반이냐 12조 위반이냐 19조 위반이냐 21조 위반이냐 50조 위반이냐 알겠어요? 어느 조문 위반이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되는 게예요. 완벽하게 51개 조문을 다 공부했다고 한다면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몇 조 위반이다? 9조 위반이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난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존을 고용했어. 고용하고 나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 위반이가 위반이가? 위반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하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제처럼 공인중개사법 15조 위반이다 하는 말은 못하는 거야.
그렇죠? 왜 15조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만큼 법이 완벽하게 공부되면 몇 조 위반, 몇 조 위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몇 조 하는 말을 안 하더라도 고용신고 규정 위반 가든지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가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까지는 못 가. 그렇죠? 죽었다 깨나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 8번에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하는 게 있죠.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이니까 비영리법이니까 비영리법이라.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등록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답이죠. 4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해놨어. 전원이 자격증 있어도 되나 안 되나? 되잖아. 알겠어요? 법인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자꾸 우리 머릿속에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이게 자꾸 떠올라지는 바람에 전원이 공인중개사이면 될까 안 될까 또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원이 자격증이 있어도 등록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소리지. 그러세요. 제가 그 사원 옆에 관로회가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적어놨지? 한 봐둡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그러세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하는 말이 나오잖아. 항상 그 사원 하는 말이 나오면은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거야. 합자회사나 한명회사. 우리 상법의 회사에는 뭐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5가지 형태가 있는데 항상 사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 5가지 회사 중에서 합자회사, 한명회사의 무슨 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만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두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원이라는 사람은 뭐하고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 풀면 아무 문제가 없어.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내야 된다 이 말이지. 얼마를?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세요. 자, 그래서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하는 표현을 기억하면 돼요. 알겠어요? 기억하면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 하는 게 뭔지는 알잖아. 잠깐만, 포항시에는 남구, 북구가 있다 이 말이지. 그렇지? 대도시라서. 그러면 포항시 남구에다가 사무소 개설하려고 그래. 그러면 사무소 개설 등록 관청은 어디다? 남구청이다라는 거지. 그럼 남구청에다가 등록 신청 서류 낼 때 수수료 낸다 안 낸다? 내잖아? 그러면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수수료잖아. 그럼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남구가 포항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지. 남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자치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사례로 물은 적도 있어. 근데 자주 안 물어요 그런 거는. 알겠어요? 그런 게 되는. 자, 그 다음 됐고 9번 8번은 답이 3번이고 9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과 등록 신청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알겠어요? 1번 자격증 사본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안 내야 되잖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뭐한다? 요청한다.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함정에 쏘가 넘어가기 쉬워요. 2번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을 낼까 안 낼까? 낼까 안 낼까? 자, 봐봐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그러세요. 등록관청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나 안 하나? 한다 이 말이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법인으로 등록 신청할 때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등록관청이 확인하나 안 하나? 하잖아.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등록 기준 갖출 필요 있나 없나?
없잖아. 그렇죠. 등록 기준을 안 갖추고 또 중개업할 수 있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기출 문제는 이랬어요. 그렇죠. 뭐냐면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 아이가 법인.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OX O이 되는 거야. 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거 하는 게 등록 기준이잖아. 근데 그걸 안 갖춰도 된다 하니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하면 O 요리 되는 기다 이 말이야. 실무교육 받을 필요 있나 없나? 없다라는 거잖아. 다 등록 기준을 안 갖춰도 되니까. 4번 법인으로 사무소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만 실무교육 받나? 아니죠. 자, 이렇게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 대상이다라는 거죠. 5번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업.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업이 설립 목적에 포함된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나 없나? 자, 잘 봐요. 또 잘 모르네. 그러세요. 칠판 요거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법인의 등록 기준 공부했나 안 했나? 법인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 자, 첫째 그러세요. 첫째 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뭐 협동조합으로서 사회협동조합은 제외.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이 되잖아. 맞죠? 둘째 놔두고, 셋째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라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라 해야 되고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뭐 공인중개사일 것. 맞지? 4번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 실무교육을 받을 것. 맞지? 그 다음에 5번째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나 아니라 확보해야 되잖아.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의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 5가지가 법인의 뭐다? 등록 기준이잖아.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비워놨잖아. 제가 적어볼게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 해놨다 이 말이야.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설립 목적이라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그 설립 목적은 무슨 업무만 들어가야 된다?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14조에 있는 업무가 제가 이렇게 표시하라 그랬잖아. 중개업 플러스 6가지. 그 6가지는 5 플러스 1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기억났나? 맞죠? 그러면 그 5 플러스 1 할 때 요 1이 바로 뭐다? 경매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업이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요 6가지 중에 요 1 하는 거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업이 설립 목적에 포함된 법인도 등록할 수 있는 없노? 있지 뭐. 알겠어요? 없다 하면 틀린 거잖아. 그러세요. 요 5가지가 뭐예요? 요 5가지가 뭐예요? 컨설팅 또? 됐어. 컨설팅 나오는 거 보니까네, 아, 지금 어느 부분에 있는 걸 묻고 있다 하는 걸 알아, 저분은. 알겠어요? 자,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그대로 읽어줄게. 5가지. 첫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둘째, 그러세요. 둘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그러세요. 오케이? 그게 컨설팅이다 이 말이지. 그다음 셋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업무 경영 정보의 제공. 그러세요. 맞지? 그다음 넷째, 그러세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그다음 5번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알았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랬는데 대통령령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도배업체나 이사업체의 알선 요리돼 있다 이 말이지. 거기 5가지다 이 말이야. 에? 5가지 플러스 뭐 1. 경공매매 신청 대리 업무죠. 오케이? 그거 시험 문제 잘 물어요. 다음 모의고사 때 나올 수 있어. 이러기다 이 말이야. 응? 자, 그러면 9번이 5번은 틀린 거잖아. 그렇죠? 10번 단순 암기사항이잖아. 등록관청이 월별로 집계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있었나 없었나? 있었죠? 있었지? 협회가 궁금해가 알고 싶어하는 사항들은 등록관청이 월별로 꼬박꼬박 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잖아. 그게 아닌 것은 해놨다 이 말이야. 1번이 답이죠. 보정 설정 신고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궁금하긴 궁금한데 통보하는 사항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은 다 협회에 통보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 말고 또 통보하는 사항이 뭐 있어요?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사항,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 내린 사항, 등록증 교부한 사항,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한 사항 말고 또 통보하는 사항이 뭐 있노?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 한 개 더 있어. 옳지.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말이지.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하는 거 있지. 그 휴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도 통보사항을 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것도 몇 차례 물었는데 점수 주기 위한 난이도 최하의 문제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실전에 몇 차례 물었는데 점수 주기 위한 문제를 내는 기다 이 말이에요. 잠시 쉬다가 또 나머지 10문제 처리합시다. 근데 다시